상반기에 탈락한 추린이들 이 영상 꼭 보세요. 하반기에 같은 실수하지 않으려면. 상반기 채용이 어느 정도 갈무리가 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좌절하신 분도 있을 거고 환호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공공기관을 준비를 하면서 떨어졌다? 불합격했다? 라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지점에서 나뉘게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서류 불합격입니다. 요즘에 공공기관의 특징이 내가 몇 점의 서류 점수를 받았는지를 다 가이드를 주죠. 어떤 지점이 점수가 낮았는지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내가 자소서 점수가 전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90% 이상이 넘지 않았을 때 이런 경우들은 자소서를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재검토를 할 때 기업에 대한 이해가 정확히 반영이 되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원 동기 문항이나 그 다음에 논술형 문항에서 해당 기업에 대한 사업이나 주요 이슈들을 기반으로 상황을 판단을 하고 대안을 제시했는지를 정확히 판단하셔야 되고요. 직무기술서 기반의 키워드들이 많이 등장했는지를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의 자소는 이미 완벽해. 커말 1급이 있고 한국사 2급 이상이 있고 영어 점수가 850점인데 떨어졌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분들은 인턴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추가 가산점을 확보하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 같아요. 이 답을 알고 있는데도 하기 싫은 거죠. 인턴을. 그냥 이 상태로 하반기를 또 진입하겠다. 그럼 똑같은 결과를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커말이랑 한국사랑 영어 점수 850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반기 채용을 위해서는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야 되는데 한국사는 2급이나 3급이나 1급이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사의 급수를 올리려는 생각들은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커말은 1급이냐 2급이냐 3급이냐에 따라서 점수의 결이 좀 달라집니다. 1급짜리 커말을 만드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내가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거를 우선적으로 준비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한국전력을 예를 들어볼까요? 커말 2급이랑 한국사 1급이랑 토익 점수가 850이 있어요. 난 영어를 굉장히 잘할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굳이 한국사를 1급으로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보다 말하기 점수를 하나 취득하시는 게 좋겠죠. IH나 레벨 7 이상의 토익 스피킹 점수를 만드시면은 정해진 시간 안에서 확실하게 목표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시험에서 불합격하는 경우입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를 다 못 풀었다. 다양한 모의고사 문제들이나 여러 유형의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면서 빨리 풀 수 있는 스킬들을 좀 함양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 기관에서 똑같이 진행하는 방식에 맞춰갖고 1분 동안의 파지검사 시간에 내가 어떤 것부터 풀어야 되겠다라는 가이드를 잡아놓고 잘 풀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풀고 어려운 것들을 뒤쪽으로 남겨두는 방식의 시간 배분의 연습까지도 같이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몰라서 못 푼 문제가 많으신 분들, 이분들은 기본서부터 다시 돌아가셔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영역을 다 공부하시기보다는 우리가 흔히 의수문이라고 얘기하는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세 가지 영역을 메인으로 잡으시고요. 요즘에 난이도가 좀 어려운 영역이 자원관리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영역을 메인으로 잡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위아래에 수많은 영상들이 있죠. 그래서 에듀윌에서 제공하는 NCS 직업기초능력검사 영상들을 확인하시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원자들 입장에서 내가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가장 잡기 어려운 부분이 면접인 것 같아요. 왜 내가 이 점수를 받은 거지? 납득이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차 면접 유형을 잘 못 본 경우들입니다. 1차 면접류라고 하면은 일을 잘하는 사람을 뽑는 면접들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이 PT 면접이나 토론 면접들, 기업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알리오 사이트를 들어가셔서요. 기관별 공시에서 기관의 어떤 연구 보고서나 경영혁신 사례, 주요 사업 내용들을 보시면서 면접 일문이나 이런 것들을 유추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무 기반의 준비들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소서에는 직무기술서에서 요구하는 이런 역량이 있습니다라고 잘 적었으면서 면접장에 가서 본인의 업무상의 경쟁력은 뭐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내가 직무기술서 기반으로 어떠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어필하지 못하신 분들이죠. 자, 이분들은 직무기술서 기반의 어떠한 역량을 하나 연계시켜 놓고 거기에서 나의 스토리를 이어갖고 말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러이러한 경쟁력이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 이러이러한 경험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30초의 시간을 끌어가면서 면접관들에게 나 이 일 잘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에 대한 이해, 직무에 대한 이해 이것만 해결되면은 1차 면접을 떨어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2차 면접류에서 떨어지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차 면접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함께 일하고 싶으냐라는 관점에서 사람들을 쳐다보게 돼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즘에 라떼를 많이 쓰는 꼰대들이죠. 꼰대들이 좋아하는 이미지 메이킹은 어느 정도 해갖고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철저하게 연기가 필요하고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정리되어야 되는 모습이 좋은 1분 자기소개죠. 좀 더 신입답게 패기 넘치는 모습으로 실제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전달을 해야 됩니다. 나이 드신 분은 어떤
답변을 좋아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 전달의 과정에 대한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야근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깊이 있는 고민을 통해 갖고 결심했어 라는 느낌으로 야근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쟤 진짜 야근 저렇게 하기 싫어하는 애구나 라는 느낌이 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쾌하고 너무 당연스럽다라는 반응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면접관들에게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은 이게 운이 좋으면 내가 이 기관과 맞는 사람이 될 수 있겠지만 운이 없으면 이 기관과 맞지 않는 사람이 될 수가 있거든요. 내용을 전달하는 말이나 표현, 제스처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류, 시험, 면접까지 이어지면서 각각의 포인트별로 떨어지신 분들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내가 이런 영상 보고 있어야 돼? 라는 생각이 들면 짜증이 나죠. 그죠? 지금의 이런 힘든 부분들은 지나가는 일이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다만 그냥 그대로 보내면 실제로 다음에 달라지는 건 없겠죠. 목표하는 기업을 취업한 친구들은 조금 더 독해졌던 것 같아요. 약간의 독종의 모습으로 다시 본인을 재장전하는 상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반기에는 꼭 좋은 공기업에 들어가시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되겠죠? 합격은 에듀윌. 하반기 취업에 정말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래 링크에 따라오시면은 강남 취업 아카데미에서 저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반기 취업 해결해 드리겠습니다.